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의 퍼포먼스 1분 V팀 김희연 마케터. 김윤기 마케터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유료할증료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부담이 많이 커진 시장이라고 보이는 여행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여행 업종 광고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뭐 어떤 매체를 사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여행 업종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윤기 마케터님이 여행 업종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할증료가 부담이 커짐으로써 어쨌든 사람들이 좀 부담감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그치만 이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여름 휴가, 해외 여행, 가족 여행, 패키지 여행 등등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올해 어쨌든 여행 광고는 그저 단순히 휴가철이니까 광고하면 되겠지 라고 접근하기에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할증료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아무래도 상품을 볼 때 다른 것보다도 그걸 조금 더 신중히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광고를 보고 여기 이쁘네, 여기 되게 좋다,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관심이 생겼다면 이제는 비용이 얼마지? 항공권은 얼마일까?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나? 숙소나 일정은 괜찮은가? 라는 좀 구체적인 또 내용들을 보면서까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행은 보통 저희가 충동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는 그 충동이 일어났을 때 가격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아마 고객분들이 원래라면은 이제 저희가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예쁜 풍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니즈가 생겨서 여행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뭔가 여행의 목적성이 뭔지, 뭐 신혼여행이라면 신혼여행일 거고, 효도여행이면 효도여행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요즘 여행 소비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확히 상품을 보고, 그리고 네이버나 메타에서는 광고가 어떻게 이전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데이터를 보고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궁금하시거나 언제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채팅으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요새는 전체적으로 DB당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조금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DB당 단가라는 건 상담 한 번에, 뭐 문의 한 번에 들어간 총 광고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충동적인 모수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여행을 찾는 전체적인 그 파이 값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 실제 저희가 상담 한 번에 들어가야 될 광고 비용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은 광고 비용이 점점 효율이 안 좋아진다는 건데, 그럼 광고비를 감액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충동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전체적으로 실제 여행의 니즈가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여행을 갈 생각이 있으니까 이 유료 할증료가 논란이 되는 와중에도 여행에 대해서 많이 찾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들어오는 DB는 저희가 실DB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가 DB를 단순 문의라고 하면 실DB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여도가 높은, 실제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혹은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한 이런 고객들을 저희가 실DB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애초에 광고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목적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 이런 쪽에서 실DB 관련된 곳들은 사실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실DB까지도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광고를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제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광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전과 광고를 좀 비교해 보자면 이전에는 광고가 그냥 예쁘다 하고 느꼈을 때 그냥 예약하면서 여기 괜찮네 하면서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는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도 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비교하고 또 동행자와 상의도 하고 항공권과 숙소까지 함께 또 엮여있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약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필요한 설득 포인트를 같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생각해 봤을 때 여름 휴가 특가, 뭐 지금 떠나기 좋은 여행지, 이번 달 최고의 여행지, 힐링 여행 추천 이런 쪽으로 일단 감성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다면 초반 클릭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쨌든 관심이 갖게 되는 그런 광고다 보니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그 고객들은 다음에 현실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야? 항공권은 얼마야? 항공권은 포함이야? 우리 숙소랑은 좀 괜찮을까? 일정 괜찮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스스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고 이러한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광고 소재나 설명 안에 그렇게 포함되지 않았을 때 예약 전환이 이어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 여행 광고사 분들이 대표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이전과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낭 여행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다낭 여행을 하나를 보여줬을 때 가족 고객한테도 똑같은 이미지, 그냥 노는 이미지, 커플 여행에게도 똑같은 이미지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커플들은 좀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낌이 다른 이미지를 주었을 때 어쨌든 효과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서 조금 가족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그런 여행지의 사진이나 수영장 아니면 동선에 대한 아니면 식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커플 고객 같은 경우에는 숙소 분위기, 야경, 사진 찍고 자유시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미지를 좀 더 타겟을 나눠서 지어줬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게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캠페인이든 세트든 나눠서 거기서 타겟을 분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동일하게 말고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네이버 광고에 대한 그 구조가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아마 해결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캠페인, 그룹, 그리고 소재 단위 이 세 개가 이제 광고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 그룹을 나누게 되거든요. 파워링크에서. 네. 그럼 이 그룹을 방금 말씀해주신 뭐 커플 그리고 가족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커플 그룹, 가족 그룹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커플에다가는 저희가 소재 같은 걸 등록을 할 때 이제 커플분들이 많이 찾는 커플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키워드들을 등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확장 소재 이쪽에다가 이미지를 조금 더 방금 말씀해주신 방향대로 커플한테 조금 더 관심을 끌 수 있게 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하게 됐을 때 커플분들한테는 조금 더 클릭률이 높게 나올 거고 가족분들한테는 또 따로 가족분들한테 어울리는 소재나 문구 같은 것들을 이제 노출시킬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캠페인이 하나고 그룹도 하나고 소재도 하나고 이렇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은 광고의 구조가 되는 거죠. 가족분들한테는 사실 뭐 분위기가 좋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아이들이 놀기 좋다거나 아니면 뭐 힐링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니즈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각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마케터 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문구를 집어 넣어야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광고의 구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판단 재료로 사용하셔서 효율적인 광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이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어서 이제 네이버와 메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 기반 매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여름 휴가 추천, 다낭 패키지, 제주도 2박 3일, 부모님 해외여행 추천 같은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어쨌든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여행에 대한 니즈가 이미 형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그런 매체라기보다는 애초에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여행을 알아보고 있는 고객을 잡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광고의 핵심은 키워드 설계입니다. 여행 키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탐색형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형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약형 키워드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를 탐색형 키워드를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 휴가 추천, 7월 여행지 추천, 가족 여행 추천, 부모님 여행지 추천 이런 키워드입니다. 이 단계의 고객들은 아직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상태를 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도 너무 예약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추천, 코스, 일정 제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들의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짧은 휴가에 다녀오기 좋은 여행지, 올 여름 가족여행 추천 코스, 7월에 출발 가능한 인기 여행지 모음 이러한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선택지를 넓혀서 볼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비교형 키워드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다낭 패키지 비교, 일본 온천 여행 추천, 그리고 괌 리조트 추천 같은 이런 키워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들이 아무래도 이미 어느 정도 여행지를 정해놓고 여러 상품들 이건 어떤지 저건 어떤지 라는 그런 상황들을 좀 비교하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일정, 숙소, 후기 같은 그런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숙소, 식사, 핵심 관광 패키지 포함 이런 식으로 정보를 직접적으로 넣어서 진행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게 되면은 비교할 때도 어쨌든 중요한 정보가 앞에 보이다 보니 효과적으로 키워드가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약형 키워드인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 제주도 패키지 예약, 그리고 여름 휴가 패키지 예약, 베트남 3박 5일 특가 예약 이런 키워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실제 예약 의도가 가장 높은 구간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입차 경쟁도 제일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담 가능, 특가, 항공권 포함, 마감일 같은 그런 전환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명확하게 넣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메인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 세부 키워드를 또 잡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 여행 추천 같은 키워드는 검색량은 많지만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어쨌든 단어 자체가 좀 더 넓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넓습니다. 클릭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만 고객의 니즈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가 빨리 소진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괌 아이 동반 리조트, 베트남 3박 5일 항공권 포함 여행, 나트랑 리조트 여행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역과 대상, 일정 혜택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 고객들의 니즈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량은 아무래도 메인 키워드보다 훨씬 적을 수는 있지만 전환의 가능성은 훨씬 높은 거죠. 저희가 검색을 할 때도 그렇지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를 구매를 하려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거 스킨, 세럼 이런 걸 구매한다고 쳤을 때 그냥 스킨 추천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벼운 마음으로 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구매 의도가 높은 자기한테 원하는 것들을 찾을 때는 수분 진정 스킨, 아니면 여름철 유분 걱정 없는 스킨 이런 식으로 뭔가 수식어들이 하나씩 붙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를 구분을 할 때 물론 검색량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짧고 길어요. 메인 키워드 자체는 당장 일반 단어 같은 것들이죠. 스킨이면 스킨, 세럼이면 세럼. 방금 저희가 예를 들은 여행 업종이라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일본 여행, 다낭 여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들이 메인 키워드라고 저희는 보고, 그리고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3박 5일 다낭 여행, 아니면 3박 4일 일본 부모님 휴가 여행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져요. 꼬리표들이 하나씩 붙다 보니까 이제 서브 키워드가 되는 건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메인 키워드에 비해서는 검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수 자체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렇게 검색을 한다는 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좀 직접적인 니즈가 있는 거고, 어떤 상품을 사야 될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거기서 저희가 광고하는 상품이 이 소비자들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전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 자체는 뭐 입찰가 경쟁도 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대기업 분들이나 여기서 경쟁을 했을 때 저희 브랜드가 뭔가 딱히 장점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서브 키워드 쪽에서 여기서 이제 광고를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의 상품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직접적인 타겟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네이버는 그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타는 네이버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이버는 사용자가 직접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구조라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다가 넘어가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 광고를 노리는 사람들은 원래 여행 상품을 사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다르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컨텐츠를 보다가 여행 광고를 보게 된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메타 광고는 처음부터 가격표나 일정표 이런 그런 자세한 정보들을 보여주기보다는 고객들을 멈춰볼 수 있는, 고객들이 그냥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나 감정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잡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쨌든 여행 휴가가 정해졌는데 아직 여행지를 못 정했다면 이런 그런 키워드를 냈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행을 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여행 여름에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본다면 괜찮나? 괜찮은 데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메타 광고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소재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객 유형별로 소재를 나눠서 테스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여행 상품이라도 누구에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타겟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가족여행 타겟에서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일정, 이동이 편한 리조트, 수영장이 있는 숙소 같은 포인트가 중요하고, 커플 여행 타겟에게는 감성 숙소, 야경, 기념일 여행,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간 단어들이 중요하고, 부모님 여행 같은 타겟이라면 무리 없는 일정, 또 식사 포함, 최고의 이동 동선 같은 것이 중요하겠죠. 아까 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또 가격이 민감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항공권 포함, 조기 예약 혜택, 특가 마감 같은 그런 소구점을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효과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메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겟이고 그 타겟한테 맞는 소재를 노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이버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타겟별로 어떤 소재를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한데 모든 광고가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을 누구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또 다른 그룹분한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걸 계속해서 이제 분리를 하면서 최적의 문구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 고객의 어떤 성질 유형 같은 것들을 여기서 직장인이라고 하고 대학생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이대는 3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겠죠. 그리고 관심사 같은 것들도 이 3에서 50대 분들이 가지는 관심사 분들이 있을 거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슷하게 카메라도 좋아하실 수 있을 거고, 본인들의 상품이 어떤 건지, 그 장점은 뭔지, 그럼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 타겟군을 만들어 놓으면 이 타겟군한테만 노출시키게 이제 메타 광고 내 기능이 있어요. 이제 광고에서 캠페인을 만들고,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그 그룹단, 메타에서는 세트단이라고 하는데, 그 세트단에 보시면 타겟 설정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관심사 같은 것들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방금 윤기 마케터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광고를 보여줄지 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 아니면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광고가 네이버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계속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 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성과가 갈리는 구간이죠.
여행 광고에서는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클릭이 많이 나왔다, 노출이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클릭이 많이 나오는데 예약이 안 되는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클릭은 적지만 상담과 예약으로 또 이어지는 DB 문의로 이어지는 경우에 그런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여름 휴가 추천 같은 키워드는 클릭 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클릭은 많지만 그것들을 보고 바로 선택해서 예약하는 경우 전환율은 많이 낮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다낭 3박 5일 항공권 포함 같은 그런 구체적인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는 검색량은 아무래도 아까 여름 휴가 추천보다는 훨씬 더 적더라도 그 소구점에는 어쨌든 고객의 니즈가 명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환율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볼 땐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CTR은 높은데 전환이 없다면 소재 자체는 관심을 끌고 있지만 상품의 구성이나 예약 설득 요소들이 막히고 있을 수 있고, CTR이 낮고 전환도 없다면 소재 첫 화면이나 카피 자체가 고객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CTC가 너무 높다면 키워드 경쟁이 너무 강하거나 타겟이 너무 좁거나 소재 반응이 약해서 클릭 비용만 올라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약 CPC가 높다면 무조건 예산을 놀리기보다는 어떤 키워드와 어떤 소재에 또 비용이 많이 빠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게 이제 네이버랑 메타잖아요. 네. 뭐 여기서 흔하게 메타는 DA라고 하고 이게 디스플레이 애즈라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이미지, 영상 같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서 하는 배너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저희가 SA라고 해요. 이거는 서치 애즈로 검색 광고인데 키워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지 그걸 이제 저희가 붙잡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타에서 아까 설명드렸을 때 저희가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뭔가 이걸 찾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가 쉬려고 뭐 누워서 인스타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마주치게 되는 광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실 뭐 본인이 여행에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인스타에서 뜬 거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클릭이 이어지고 그 클릭에서 전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업종이나 뭐 다른 이런 고관여 업종들은 리타게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번 광고를 보고 난 이후면은 그 광고가 계속해서 따라오셨던 경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리타게팅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한 번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갔던 광고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뜨게 되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사실 한 번쯤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 목적이 이제 D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니즈가 생긴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정보를 찾을 때는 사실 인스타에 검색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 포털에다가 저희가 뭔가를 막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미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한 거다 보니까 DA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요. 왜냐면 그냥 쉬면서 보면서 광고를 봤을 때랑 자기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겠다라고 하고 광고를 접했을 때는 이제 타겟이 가지는 관심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DB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DA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네이버 SA에서 뭐 DB당 단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이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사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미지 광고는 1차로 유입을 끌고 오기 위해서고 거기서 관심이 생긴 고객들을 확실하게 끌고 오기 위해서는 SA가 사실 좀 필수 불가결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SA 자체는 뭐 CPC도 비싸고 여기서 어떤 광고가 찍히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이제 저도 이 마케팅을 계속 하다 보면 대행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광고주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가끔 계정을 받았을 때 뭐 전환 추적 세팅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되게 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체크를 꼭 하시면 좋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 광고주분들이 광고비로 사용하시는 금액 외에는 딱히 뭐 수수료가 들지도 않고 그쵸. 이런 것들 그냥 편하게 혹시 자기 광고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이거 뭐 전환이 안 찍히는데 뭐 다른 곳에서는 이거 그냥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확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 안 가지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혹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저희 여기 밑에 있는 번호가 아니더라도 AMPM 글로벌에 있는 다른 마케터분들한테 한번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윤리 마케터님은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그 잠재고객 캠페인도 많이 이용하셨었잖아요. 네. 잠재고객 캠페인은 어떤 게 장점이에요?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메타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래서 소재에 있어서 조금 더 본인이 소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노출을 시켰을 때 어쨌든 처음에는 타겟이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타겟을 잡고 나서 전체 타겟에서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한 뒤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고객들이 또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잠재 고객이 나와 있는 그 소구점대로 또 더 타겟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광고 효율적으로 제일 효과적인 반응을 제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막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 머신러닝도 머신러닝인데 이제 그 보통은 원래 저희가 막 질문 같은 걸 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수기로 기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뭐 생긴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AI가 직접 답변 같은 거를 추천해서 맞아요. 뭐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메타에서 점점 뭔가 기능들이 하나둘씩 추가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 해본 광고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런 잠재 고객 캠페인처럼 특이한 기능들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은 마케터분들이든 광고주분들이든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AI가 많이 발전함으로써 또 메타 광고를 많이 두려워하는 광고주분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 정말 부담 없이 그냥 맡겨주시면 또 저희가 또 파악해서 또 금방 저희 공부한 내용대로 또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금요일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김희원 마케터 김윤기 마케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